많은 책이나 그런 글과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 학교 교육 이상의 것들을 습득하지 않으셨을까? 독서를 하게 되면은 독서와 관련된 뇌가 만들어지고 인터넷에 몰입하게 되면 인터넷에 하게 되는 그런 뇌가 만들어집니다. 생전에 두뇌 활동에 전혀 문제가 없던 사람들, 알츠하이머와 관련된 어떤 그 질환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네, 브레인셀럽 책 읽는 뇌 2부는 책 읽는 뇌는 늙지 않는다입니다. 네, 인류 최고의 발명품 바로 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이 독서하면 떠오르는 역사적인 인물이든 현대적인 인물이든 네, 좀 한 분씩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딱 떠오르는 인물이 벤자민 프랭클린이었어요. 아, $100짜리. 네네. 어떻게 정규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근데 10살 때 이분이 어디서 일을 했냐면 인쇄소에서 일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절로 자연스럽게 많은 책이나 그런 글과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 학교 교육 이상의 것들을 습득하지 않으셨을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읽었던 그런 글과 또 책과 이런 것들이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책과 관련된 인물 하면 벤자민 프랭클린이 굉장히 도서관이라는 제도도 처음 만들었다고. 처음 예, 만든 맞아요. 네, 일이라고. 도서관도 맞습니다. 네. 네, 독서하면 떠오르시는 대표적인 분이 많네요. 네, 우리 교수님은 누구를 떠오르십니까? 아마 그 전 세계의 그 변화에 가장 중차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으로서 앞으로도 기억될 사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로 빌 게이츠입니다. 실제로 빌 게이츠가 운영하는 개인 블로그에 보면은 그 이번 주에 읽었던 어떤 독서에 대한 서평을 해놓는데 실제 그 은퇴 후에 빌 게이츠 재단을 통해서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어떤 그런 활동들에 대한 거의 대부분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책에서 그리고 책을 쓴 사람과 함께 어떤 협업을 통해서 가장 큰 변화를 이끈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분이 얘기하시니까 저도 한 명 떠오르는 사람이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나누고 있는 이 한글을 창제한 세종. 이런 분들의 업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독서가 원천이 되었다는 사실을 또 역사적으로도 너무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독서라는 이 행위 자체가 우리의 이런 뇌를 건강하게 만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독서가 뇌를 건강하게 만드는 이유, 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뇌의 가소성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새로운 것을 경험하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뇌의 구조라든가 처리 과정이 좀 달라진다 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일본의 한 사례를 보게 되면은 일본의 야마나시현이라고 하는 그 현에 있는 주민들은 건강 수명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긴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강 수명이란 혼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연령은 72세 정도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이렇게 건강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좀 조사해 봤더니 이 현 주민들과 다른 지역의 차이를 살펴보니까 바로 인구 1인당 도서관 수는 거의 타의슈정을 불허할 정도로 이 지역이 많다고 합니다. 바로 주민들이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도 갖고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고 생각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바로 우리 뇌를 건강히 한 것이죠. 바로 독서를 통해서 뇌 건강이 증진되거나 유지되는 하나의 사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우리가 지금 나이가 들면 가장 걱정하는 이 치매, 이 분야에서도 치매 예방 쪽에서도 독서가 사실 굉장히 주요한 좀 극복하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치매 예방과 독서 좀 상관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독서를 하게 되면은 독서와 관련된 뇌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게임을 하게 되면은 게임하는 뇌가, 그리고 인터넷에 몰입하게 되면 인터넷을 하게 되는 그런 뇌가 만들어집니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연구 결과를 살펴보게 되면은 뇌를 지속적으로 자극하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되면은 뇌회로가 보다 원활하게 작동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실제로 입증이 되었는데요. 실제로 이런 뇌 활동을 자극하는 활동이 뇌 질환이 발병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기도 합니다. 생전에 두뇌 활동에 전혀 문제가 없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뇌를 부검해 보니까 실제로 그들의 뇌에서도 알츠하이머와 관련된 어떤 질환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살아있을 때는 알츠하이머가 발현되지 않은 것이죠. 바로 활발한 뇌 활동을 통해서 실제 알츠하이머가 발현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적극적인 능동적인 활동이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놀라운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뇌 기능이 감퇴한다 이런 인식을 사실 많이 갖고 있어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확실히 어떤 노년기의 활동을 해야 하는지 또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진애 선생님께서는 또 학교에서 서울뇌교 연구회 활동도 계속적으로 하고 계신데, 교사들로 구성된 독서 모임이라고 들었습니다. 인문학 도서를 좀 읽어보자는 취지로 같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인문학 도서를 읽으면서 교사로서의 자기도 좀 성찰하고, 그러면 그게 교육적인 것에 또 접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출발로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엄마도 있고 교사들 중에 바쁘신 분도 많기 때문에 가장 비는 시간대가 일요일 아침이어서 일요일 아침 7시에 모입니다. 한 2시간, 어떨 땐 3시간 이 정도 막 토론을 하고 얘기하고 하는데요. 이렇게 쭉 여러 가지 인문학 도서를 꾸준히 한 3년 넘게 지금 한 50여 권 가까이 읽게 됐던 것 같아요. 여기 참여하신 선생님들 중에 연령층이 되게 다양한데 각자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있어요. 인생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을 서로 책을 통해서 얘기하게 되니까 서로 털어놓게 되고, 또 치유도 받고, 또 힘든 일이 있었던 분은 책을 빌어서 본인의 심정을 막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공감을 같이 하기도 하고, 그래서 독서 모임을 통해서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졌다 이런 분이 많으신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은 점은 세대 간의 공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20대부터 50대 후반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선생님들이 참여하니까 연령층마다 가지고 있는 관점과 생각들이 막 서로 이야기되면서 그 책의 주제에 맞춰서 또 이야기들이 펼쳐지니까 세대 공감 이런 측면에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태어나서 죽기 전까지 이 뇌 가소성, 뇌 변화에 대해서 특히 이제 독서가 갖는 영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독서는 너무나 우리 인생의 핵심적인 기제임을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저희 3부에서는 똑똑하게 책 읽는 독서법, 결국은 이 독서가 이제 또 부모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인데 연령별 독서 교육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부모의 어떤 의견에 좀 반박을 하거나 좀 말대답하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는 좀 관심이 있어 하는 그런 분야의 책을 골라서 좀 고르게 읽히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을 수 있는 뇌의 준비도 필요한 것 같아요. 다양하게 책도 만져도 보고 책의 표지나 이 안에 차례도 보고 이제 책을 좀 탐색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책 한 권을 끝내겠다라는 그런 부담감에서도 좀 해방이 되고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어떤 지식들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